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해갖고 지목이 뭐야? 묘지고 849평입니다. 지목이 묘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건물? 묘지면 건물 제에 못 져요? 묘지에. 상에 따라 지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목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목은 문제가 있지만은 특별법, 그 지목에 관한 특별법이 없을 때는 묘지가 됐든지 아까 유지가 됐든지 잡종지가 됐든지 집 짓는 데는 뭐냐면 용도 지역만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용도 지역이 뭐죠 지금?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립식 건축물 출입구이 두 곳에 있고 분묘가 2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 묘지가 2개가 있고 무허가 조립식 건물이 하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된 땅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무허가 조립식 건물이 있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로 보고 요거는 무허가 조립식 건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제가 보면 산소가 하나 있는 걸로 보고, 여기도 제가 보면 산소가 하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이게 산소같이 보이죠? 또 이것도 산소같이 보이죠? 요 앞에, 여기 앞에 요 땅입니다. 요 땅이 뭘로 돼 있죠?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개인 땅이지만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가 받은 적이 있고 지목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도로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산소가 이게 있죠. 이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그 박정희 정부 이전에 있는 그 정부에서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법을 그대로 쓴 경우가 많았고, 박정희 정부 들어서 61년도 돼서야 그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이런 걸 만들어서 토지 개발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는 백지에다가 처음 그림을 그린 것이고, 두 번째가 김대중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 때 만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합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법 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게끔 해놨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김대중 정부에서 토지에 관한 법규를 혁명적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그때 바꾸면서 장사에 관한 법률도 바꿨습니다. 그때. 즉 그 전에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해서 분묘 기지권이 있을 때는, 인정을 받을 때는 철거하지를 못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장사에 관한 법률을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바꾸면서 분묘 기지권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모는 주게끔 한다면 지료는 주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분묘 기지권 인정되면 지료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는 지료가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보면 가장 또 법을 잘, 토지에 관한 법을 잘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예전에는 분묘 기지권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산소를 하나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료를 넣으면 지료를 줘야 되는데, 지료 자체가 땅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임야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조금 땅값이 비싸지만 임야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이라고 지료해봐야 20-3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보면 묘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연고 묘지, 하나는 주인이 있는 묘지입니다. 무연고 묘지는 무연고 묘지를 처리하는 업자한테 맡기면은
한 3, 4개월, 4, 5개월 걸리면 신문 광고 내고 해서 한 7, 8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없애주기 때문에 여기에 묘지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없애는데. 또 만약에 분묘의 주인이 있다고 할 때는 분묘 주인을 상대로 치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치료가 많지 않아도 철거하고 치료해달라면 분묘 기지권이 있어도 요새는 대부분이 그 내가 분묘를 이사를 치울 테니까 좀 이사비용을 좀 그러니까 분묘를 치우는 거를 돈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치료가 많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 치료는 자기가 내겠지만은 자기가 죽으면은 그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치료를 내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0여만 원 정도쯤 준다고 하면은 다 없앱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평택에 있는 땅을 낙찰받은 것이 산소가 2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치료 철거 소송을 하고 치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묘지를 없앨 테니까 그 이사 묘지를 없애는 비용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기당 100만 원씩 도와준다 그랬더니 그러면 200만 원 달라 그래서 저는 200만 원을 주는데 산소를 치우면 주겠다고 했고 그쪽에서는 돈을 주면은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얘기가 됐는데 나는 치워야지 준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줘야지 치운다는 얘기. 그러니까 서로 의심을 하는 거야. 자기가 치워놓고 내가 안 주면 어떡할 거냐. 나는 줬는데 안 치우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우리가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소송을 낸 법무사한테 200만 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산소 주인한테다가 내가 2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치우기만 하면 200만 원 내가 주겠다. 내가 일단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치우고서는 그 중간에 있는 법무사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는 이 산소 갖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지목이 묘지라도 걱정할 거 없고 땅이 지금 몇 평이죠? 800평이면 창고 공장 용지로 충분하죠. 싹 정리해서 산소 없애고 다 정리하고 나면은 보면 이거는 묘지기 때문에 농지하고 달라. 농지증 이런 것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사기만 하면 되고 싹 정리해갖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공장이나 창고 용지로 매물로 그냥 내놓게끔 되면 바로 입수 있고 다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사람을 상대로 지료와 청구 소송을 내고 그 건물을 내 걸로 사게끔 되면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게끔 하고 새로 지을 때 그거 같이 양성을 시켜서 같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수님 그 앞에 그 사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도가 있지만 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 여기 보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개인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의 그 당진 것처럼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땅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이쪽에서 보면 컨테이너가 있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조립식 창고인데 이게 무허가 건물인 겁니다. 위치도 평택읍이 여기 보면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위치도 좋아요. 보면 그다지 이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자, 10분만 쉬었 11번째 물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3-10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로 이용 중인 2023년 6월 8일자 한성중으로부터 공사대금 6,269만 65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음. 자, 유치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유치권이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이 유치권자 신청한 거 돈 물어줘야 될까요? 안 물어줘도 될까요?
우리 김 사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김 사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정도는 금방 아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 모른다 그러면 안 줘도 상관없어. 예? 안 줘도 되는 거죠. 아니 네. 자 보십시오.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민법에 보면 유치권은 점유를 뺏기면서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판결문을 받았어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한지 판결문 받았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붙들고 있는 권리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참 조금 좀 이거는 아주 웃기는 건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감정 가격이 8억에서 2억 7,400까지 떨어졌죠. 임의 경매로 4,600만 원 신청했죠.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선순위가 4억 8,600이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봤더니 여기 보면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근저당 설정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고, 여기 김상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했죠. 9명이 공동으로 4억 8,600만 원을 설정을 해놓고, 그 중에 한 명이 뭐야? 최경미라는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제일 처음 선순위 경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집어넣은 겁니다. 자, 유치권을 보시겠습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 없다는 뜻이죠.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그 다음에 해당 주소의 전입세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2022년도 6월 달에 설정을 했죠. 이게 택지 안에 있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백지구 안에 택지 개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목이 아직 임야로 돼 있거든요.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건물을 아직 준공받지 못해놨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짓다가 경매로 나와가지고 강제로 기입 등기한 겁니다. 집이 이렇게 이삿짐이 쌓여 있죠. 해준 걸 바깥에다 내다 버렸죠. 여기 보면 공사도 좀 들었지, 스위치가 안 달려 있죠. 안 달린 거에 망가진 거예요. 곰팡이 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경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 언제 20년도에 경매가 나와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그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을 짓는 데서 건물 주인이 돈을 안 주다 보니까 경매로 집어넣고 여기서 공사하던 데서 유치권을 하고 있다가 제가 보기엔 유치권자가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유치권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뭐 돈을 모르겠는지 그 위에 그 여러 명에게 설정을 해줬고, 공사해준 데서 뭐 팔아서 준다든지 어떻게 되든지 뭐 이거를 담보로 해서 한다든지 해다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치권으로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전에. 여기 보면 예전에 나올 때 시공사인 HNI 직원이고 김대우는 회사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고 가져가고 있다가 제가 보기엔 팔지도 못하고, 여기 보시면 경매로 나왔을 때 이게 뭐로 돼 있죠? 이게 건축법상 사용수 받지 않은 건물이죠.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기입 등기면 시켰고 건축물 과정이 없이 경매를 나옵니다. 그러면 자, 김 사장님, 건축물 과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건축물 관리장이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죠? 얘도 매매할 때 매매할 땐 등기부등본 갖고 하는 거지. 세금도 그 등기부등본 갖고 하죠. 건축물 관리장 뭐에다 써먹는 거예요? 모든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게끔 돼 있죠.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준공이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야지 등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 놓은 것은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바꿔 쓰지도 못하게끔 하고 용도를 변경하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게끔 한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이 건축물 관리장이야. 근데 이걸 사갖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만약에 중에 김 사장님께서 여기다 한 5병을 스리슬쩍 증축을 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가 위반 건축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해 못해. 뭐가 기준이 있어야지. 너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이렇게 준공해놓고 이렇게 고쳤네. 그게 위반이네.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지도 지금 등기부등본이니까 팔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유치권 아무것도 없고 해결이 다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서 집 내부를 수리를 한 번 더 하고 사는 사람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사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용인시에 가면은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허가는 받았을 거예요. 준공을 받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허가 받은 대로 다 마무리를 짓고 준공검사 신청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이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거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 건축물 과정 없어도 상관없어요. 등기부등본인데 뭐 건축물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겠습니다 하면 그냥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저로서는 7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번째 물건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도로가 있는 곳인데 이것도 13억짜리가 4억 7,80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쁜 땅이 아니거든요. 지목이 답으로 다 돼 있고 부동산 현황 조사할 당시 작년까지 집정동사를 지었다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를 땅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인이 와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요. 이제 모든 토지가 휴경지인데 다른 집안의 토지에 묵점 8번 토지 일부에 본인이 들깨를 식재하였다고 하며 그러니까 이제 경매로 나올 것 같으니까 짓지 말라고 해서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보면 땅도 상당히 좋아요. 보면 이렇게 땅이 있고 이 가운데 하얀 거 있는 건 이거 국어거든요. 이 국어는 국유지는 내가 그냥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요 땅하고 요 땅만 내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땅이다 보니까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땅인 거는 맞아요. 보면 생산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모르게 하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4%까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철탑이 있다든지 맹지든지 이럴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도로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렇게 34%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땅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게 분위기가 좀 농지를 살 때 심사를 강화한다는 뭐 이런 분위기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좀 가격이 떨어진다 싶지 않은데 뭐 우리 이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애던데 저는 지금 34%에 사놔서 연금용으로 사놓고 2, 3년, 3, 4년 있으면은 제 가격 받고 팔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투자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농지 심사를 하는 것을 바꾸자 해갖고 그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발의 통과를 시킬 때가 아니죠. 지금 선거할 때다 보니까 제가 보면 다음 국회의원이 들어섰을 때에 그 농지에 관한 것을 심사하는 것을 좀 풀어주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는 34% 질르지만 않고 사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도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니죠. 신평면에 여기 위치다 보니까 위치도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닙니다. 아까 있던 거는 여기 보면 당신 땅이 여기 바로 옆에 땅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쪽인가 그랬었죠. 아까 저기 고향이라고 했던데 그런데 여기 아까 지금 당신 땅이 있고 행담도 바로 건너서 바로 옆이니까 여기였었거든요. 아까 그 나오는 땅은 여기 우리가 땅을 사든지 가격을 결정할 때에 지역별 협력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협력 공인중개사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쪽 땅에 가격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물어보시면 아마 도움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전주의 키움중개, 안성의 하늘공인중개, 울산의 원스톱 공인중개, 제주도의 CFP 공인중개, 성남의 위례중개, 세종의 복단지 공인중개, 태안의 세연부동산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근처에 경매로 나올 때는 한번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매도할 때도 도와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